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고등학교 홍보교류부장 심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중앙고등학교 온라인 입학 설명회 사회통합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학생들은 중앙고에 지원해도 될까 아마 고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회통합 전형 학생들이 편안하게 중앙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고 사회통합 전형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중3 학생들은 고민이 많을 텐데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아마 고1을 앞두고 큰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고민을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고민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학부모님들은 더 많이 고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자사고 일반고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또 자사고에 내가 입학한다면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사고 중에서는 어떤 자사고를 선택해야 할까? 중앙고는 또 어떨까? 까지는 아마 거의 모든 친구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사회통합 전형 친구들은 여기서 고민이 더 있더라고요.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해도 괜찮을까? 자사고에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테고 환경도 지금이랑 다른데 사회통합 전형 괜찮을까? 내가 거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에 대한 이제 저희가 답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이제 확정을 이제 마음을 먹은 친구들은 그럼 서류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중앙고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의 이탈률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를 첫 번째 저희가 Q&A로 정했는데요. 저희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아이들은 사실 전 자사고가 전부 다 미달이에요. 전부 다 미달이긴 한데 우리 중앙고 사회통합 전형의 특징은 일단 중앙고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은 전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통합 전형 프로그램인 중앙시밀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밀레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영원한 친구라는 뜻인데요. 우리 중앙의 사회통합 전형 프로그램 이름이 그래서 중앙시밀레입니다. 우리 중앙시밀레는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입학을 할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혹시 티가 나면 어떡해요? 티가 날까 봐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시 일반 학생을 자연스럽게 참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통합 전형 학생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아, 저 친구 저 프로그램 참여하니까 사회통합 전형이겠네?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께서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대학 입시 원서 준비를 할 때까지 전부 다 계속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전 교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사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학 교사인데요. 이 교사 멘토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사회통합 전형 친구들이랑 같이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생 선배가 졸업 후에는 대학생 선배 질문방 멘토링에 또 멘토로 참여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사회통합 전형 이 프로그램은 모든 선생님뿐만 아니라 졸업생 선배들까지 지금 중앙고에 다니고 있는 사회통합 전형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교 사회통합 전형 프로그램 중앙시밀레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꾸준히 향상을 하고 있고요. 이탈률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수시 기회균등 전형으로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등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진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020년 올해 3월에 사회통합 전형 관련 기사가 있었죠. 자, 대입 사회통합 전형 첫 입법 예고 저소득층 장애인 선발 의무화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입 사회통합 전형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해 11월에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대입의 기회가, 대입 기회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고등학교 선택에 고민을 하실 거고요. 저희 중앙고등학교도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물론 학교 생활도 행복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사고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자, 서울 지역이죠. 서울에 20개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20개의 자사고가 있는데 저희 중앙고는 이렇게 종로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고는 다른 학교와 달리 조금 특징적인 면이 뭐냐면요. 서울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중앙고에 있거든요.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항을, 질문을 살짝 바꿔서 중앙고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로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중앙고는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종로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내 학생 수가 부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 지역에서 특정 중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 또래들끼리 막 친한 집단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정말 100개가 넘는 중학교에서 우리 중앙고등학교 350명 정원을 채우거든요. 저희 중앙고등학교 자사고 이전에는 경제적 사회자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어요. 저도 자사고 이전일 때부터 중앙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자, 반에 많은 아이들이 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앙후원회라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고가 자사고로 된 이후 서울 전 지역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물론 사회통합 전형 일부 학생들이 있죠. 지난번 예전보다 자사고 이전일 때보다 훨씬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익히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앙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데요. 기숙사를 선발할 때 일반적으로 성적 우선이긴 하지만 그중에 기회균등 전형 대상 학생은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에 전념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제가 담임을 할 때 우리 반 아이가 기회균등 전형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공부 환경이, 학습 환경이 잘 갖추어진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거를 너무 만족했고요. 당연히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서강대학교 원하는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단 정부에서 교육비 지원은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학교의 장학금, 경제적 지원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시밀레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인으로서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3년 동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중앙시밀레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사회통합 전형 프로그램 중앙시밀레는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4년에 걸쳐 교육부 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드리면 1, 2, 3, 4번 같은 경우는 독해작문, 수학, 영어, 예체능반 각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멘토링을 해주시고요.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효율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초학력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 컨설팅 선생님께서 자기주도 학습 컨설팅, 담임교사 멘토링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졸업생 선배들은 대학생 선배 질문방 멘토링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시밀레 프로그램을 직접 이 프로그램을 활동을 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활동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친구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친구고요. 저도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최상위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최상위권으로의 도약은 사실상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효율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서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자, 실수를 줄이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도움이 되었고, 특히 여기 보면 문제를 푼 후 빠르게 한 번 더 읽기를 이 친구는 추천하고 싶대요.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은 상위권의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 아래도 좀 더 읽어보면 시험이 끝난 후 문항 분석하기 활동은 시험이 끝나고 방종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공부의 끈을 다시금 잡게 해주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대로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수학 멘토링을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거의 일반적으로 고1이 되면 아이들이 이 고민이 많아요. 중학교 때까지 혼자서 공부를 해오다가 고등학생이 되자 수업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당연히 처음에 성적이 많이 떨어진 친구입니다. 첫 시험을 마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이런 프로그램은 사회통합 전형 학생뿐만 아니라 학업에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참여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 선생님께서 교과서 위주로 개념을 먼저 정리해주고 문제를 풀면서 수업 시간에 놓치고 지나간 것들도 많이 더 하나하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하나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멘토링 수업을 끝내고 조금씩 성적을 올려가자는 희망과 다짐을 가질 수 있었고, 급격히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나를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은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 후기입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도 학생들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는 과목이죠. 이 친구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는데 저희가 멘토링을 할 때 그냥 딱딱하게 막 학원 수업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할 때 학생들과 먼저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냥 학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단순히 공부만 한다기보다 선생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 프로그램 할 때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룹 과외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식도 먹으면서 진행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일단 편안했대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그리고 선생님께서 쉬운 것도 다시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었대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영어 멘토링 수업을 하면서 몇 개월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에 멘토링 수업이 있으면 또 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 화학 멘토링 수업을 할 때 하고 나서 아이들이 선생님 더 하고 싶어요 라고 진짜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수업을 하면 점수가 올라요. 성적이 올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학생 선배 질문방 멘토링인데요. 중앙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냐고 연락하셨을 때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후배들은 착했고 저를 잘 따라와 주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친구의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도 행복했지만 그 이후에도 정말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중앙고 기숙사로 가는 길은 항상 설레고 떨렸습니다. 매 순간이 몇 년 전에 등교하는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후배들이 찾아올지 궁금하였고 그 어떤 고민들을 들고 올지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저를 보기 위해 꾸준히 와준 친구가 있다는 것은 2년 동안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학생들이 왜 또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고민이 있고 그냥 이 선배들한테 하고 싶은 고민이 있어서 이 시간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은 선배와 후배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기숙사 멘토링이 좋은 전통이 되어 저희 모교 중앙고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사회통합 전형 프로그램을 잘 학교마다 진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표창을 받은 그런 학교잖아요. 저희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지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릴게요. 자, 저희 중앙시뮬레 프로그램은 대상자 부모 그리고 대상자에게 직접 개별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도움을 주고 있다. 매우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에 따라서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 앞서 그 얘기를 잠깐 못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 아이들이 많이 듣잖아요. 인터넷 강의, 전과목 인터넷 강의 수강권도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할 때 원하는 과목을 인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고민 많으신 분은 이 고민 많은 부분이요. 학생들의 낙인 효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상 학생들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참가시키는 것. 그리고 학생 만족도가 높고 운영 성과가 좋다. 교사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수시로 멘티에게 도움을 주고 모든 교사가 사회통합 전형 프로그램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인생 멘토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중도 이탈률이 낮은 점이 우리 중앙고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사회통합 전형 장학금을 말씀드릴게요. 사회통합 전형 학생들은 일단 정부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고등학교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입학한 다음부터 학기별로 30만 원, 졸업시까지 총 6회를 지급을 하고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중에 성적 상위 10, 20, 30, 50% 학생들에게 150, 170, 50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입학 시에 지급을 합니다. 자, 또한 허금, 덕산, 중앙후원의 어림의 유형학술재단 장학금과 같이 저희 중앙의 교우분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장학금액을 기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중복으로 수혜를 받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장학금은 사실 저희 중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있는 장학금인데요. 서울희망고교 장학금, 삼성 꿈장학,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 저희 중앙고등학교 10개 반 350명을 모집하고요. 그중에 사회통합 전형은 70명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사회통합 전형 중에 다자녀 전형이 이 전형의 또 30%에서 21명, 최대 21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요. 다자녀 전형을 고민하는 분들의 전화를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다자녀 전형 21명까지만 가능한데 혹시 그거 불안하지 않나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한 친구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은 미달인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전형을 만족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걱정 없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회통합 전형 지원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중앙고등학교 사회통합 전형 지원율 작년에 0.24대 1, 그리고 0.36대 1, 0.36대 1이었었고요. 아시겠지만 사회통합 전형은 모든 자사고가 전부 다 미달인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하는 이 전형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한다면 꼭 사회통합 전형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좋고요. 지원 자격에 성적 제한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 또 저희가 우리 중앙 그 면접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전형 지원율 120% 초과시 면접으로 선발하고요. 이 기준은 면접을 실시하는 모든 서울형 자사고가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회통합 전형은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이라도 일반 전형 지원율이 120%가 초과되면 면접으로 선발하고요. 당연히 면접을 보게 되면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더 떨어뜨릴 학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면접을 불참하게 되면 그때는 불합격이기 때문에 면접을 치러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 교육비 지원 내용 말씀드릴게요.
교육비 지원은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기회균등 전형 입학생도 입학 후에 반드시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기회균등 전형 외에 기타 전형 입학생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학생은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학비 지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기회균등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죠. 국민기초, 그리고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전부 입학금 수업료는 모두 전액 지원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는 96,800원 이내에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 중앙고등학교 입학금 10만원, 수업료 120만원, 분기당 금액이고요. 학교 운영 지원비는 32만 100원이기 때문에 차액에 해당하는 22만 3,300원은 분기별로 부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을 말씀드릴게요. 자, 테마 여행비, 수련 활동비, 앨범비 1인당 정해진 금액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중앙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잖아요. 근데 기숙사는 기숙사비 50%가 면제됩니다. 근데 저희 중앙고 기숙사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기숙사비는 한 달에 15만 원을 내면 되고요. 그리고 중식비는 당연히 전부 다 면제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사회통합 전형 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중식은 면제고 조식비, 석식비도 전액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균등 전형 중에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한 달에 15만 원의 기숙사비를 그러니까 올해 기숙사비 기준으로 15만 원을 내면 기숙사에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사회통합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회균등 전형은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그리고 중위소득 50, 60 이하인 학생들은 증명서, 확인서 제출 가능한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 그리고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자 등이 기회균등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다양성 전형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구 원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직장, 지역, 혼합인 경우 이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고 그리고 재산세 납부 금액까지 모두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구 원수는 부모 및 이촌 이내 형제 자매까지 해당이 되고요. 외조부, 외조모, 조부, 조모 제외된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금 산정 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 재산세 기준이고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미포함되고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다양성 전형은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지기는 하지만 전부 다 미달이기 때문에 거의 인원수는 제한 없이 다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의 자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사회통합 제출 서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회통합 전형 증빙 서류는 1차 서류 제출 기간, 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하죠. 이 기간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혹시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라면 8, 9, 13일 기간 중에 마지막 날은 피하고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에 와야지 혹시나 추가 서류 요청하면 준비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피해서 좀 빨리 접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입 전형 학교장 확인서는 필수 제출 서류인데요. 당연히 이거 중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 사회통합 전형 해당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균등 전형 제출 서류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지원자 공통 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 등본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공통 서류, 학교장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그리고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전형에 따른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사회다양성 전형 말씀드릴게요. 사회다양성 전형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지원자 공통인 입학원서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공통인 학교장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회 다양성 전형은 또 준비해야 될 게 더 있는데요. 일단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증 사본 그리고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근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혹은 지역 직장에 둘 다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이 모두 나온 것으로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전형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은 중앙고등학교 신입생 사회통합 전형 Q&A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 Q&A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중앙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회통합 전형 Q&A 자료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사회통합 전형 관련한 저희가 앞에서 PPT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있고 증빙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제 준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가 약간 편집을 한 건데요. 사회통합 전형 개요와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 및 산정 방법이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고 지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모든 입학 관련 모든 사항은 본교 홍보교류부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까 꼭 전화로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은 걱정 말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사회통합 전형 설명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사회통합 전형 친구들도 우리 중앙 가족이 되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